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남편의 비열한 함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듣고 나면 아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함정을 역전시킨 짜릿한 복수극을 펼쳤죠.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는데 솜씨도 좋으셨지만 마음씨가 비단결 같기로 유명하셨죠. 그런 저희 아버지께는 평생의 인연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저의 시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랑 시아버지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한창 잘 되다가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회사랑 집까지 처분하고 돈이 수중에 거의 없으셨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수술까지 해야 했더더군요. 수술비가 없어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아버님과 친구였던 저희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정비소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빌려주시고 재기할 수 있게 미천까지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아빠도 참 무모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빠는 그 친구를 믿었고 분명 잘 될 수 있는 친구인데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죠. 그래서 거금을 선뜻 친구를 위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수술을 받았고 저희 아빠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면서요. 시아버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빠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 시아버지는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다고 했죠. 그 후로 저희 아빠에게 늘 고맙다며 명절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21살쯤 아빠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돌아가시니 너무 힘들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후 아빠를 대신해 제 학비와 생활비 다 내주시고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혜원아, 이제 우리가 네 부모가 되어주마.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평생 가족으로 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유상진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너무나 외롭고 지쳐 있었기에 저를 그토록 아껴주시는 분들이 가족이 된다는 제안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시아주버님은 명문대 박사 출신의 교수였는데 20살 때 일찍 결혼을 했고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한 둘째 아들 유상진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상진은 아주 젠틀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인물도 훤칠했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들의 인품이 훌륭하시니 아들인 유상진 역시 그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유상진과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해 예쁜 딸 현서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남편도 가정적이었어요.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꾸려 부족함 없이 잘 지냈죠. 하지만요, 행복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둘째 아들과 결혼까지 시켜주셨지만 그 둘째 아들이 제 인생을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빌런일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남편은 겉으로는 IT 벤처기업의 대표였지만 실상은 시아버님이 매달 꽂아주시는 지원금 없이는 몇 달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재산 형이랑 나눠 가지면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남편이 아버님에게 그만 기대고 스스로 좀 일어났으면 했었죠. 상진 씨, 아버님께 언제까지 손 벌릴 거야? 당신도 좀 제대로 진지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충고라도 하며 남편은 언짢다는 듯 저에게 그랬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처음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생활해보니 그건 다 남편의 가면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그 가면을 가장 열심히 썼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는 가정적인 척,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 척, 온갖 척은 다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정말 일에 있어서는 악착 같은 면이 있으시다 보니 둘째 아들이 설렁설렁 대충 일하면서 돈이나 타가는 건 참지 못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도와주시지만 애초에 열심히 안 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해 연기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러울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감싸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딱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한 통 날라왔거든요. 확인한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팸 같은 건 줄 알고 무시하려는데 그 영상 정지 화면이 제 남편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틀어보게 되었죠.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제 남편 유상진이 낯선 여자와 뒹구는 추잡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대로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에게서 오만방자한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영상 보셨나요?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당신 누구야? 유상진 사장님이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유상진 사장님의 진심을 들으실 수 있을 테니. 저는 그 말의 역겨움을 참고 제일 끝부분을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진심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는 한바탕 일을 치르고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영상은 그 여자가 몰래 찍은 듯 했어요. 좀 전에 와이프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또 어쩔 거야. 상관없어. 왜? 어차피 그 여자나 나나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한 결혼이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나는 우리 아버지 말 잘 듣는 아들이잖아. 아버지 하라는 대로 결혼까지 한 거지. 그럼 애정은 하나도 없이? 당연하지. 톡 까놓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잖아. 나 그 여자랑 이혼부터 할 거야. 그 정도야? 그 여자도 손해보는 건 없지. 내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그 여자 치워버리고 내가 사모님 소리 좀 들으면 안 되나?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진짜? 그럼 내가 자기 와이프한테 다 말해도 돼?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알면 죽어나.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며. 아, 좀만 기다려. 우리 아버지가 유산 정리 미리 한다고 했거든. 그거 하고 나면 이혼 얘기 하든지 할게. 또 기다리라고? 이러다가 나도 다 늙겠다. 보채지 말고 좀만 기다려.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 남편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서로 첫눈에 반해 열렬한 사랑하다가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개를 받고 나서 오히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고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버님 때문에 그냥 연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요. 그 배신감, 치욕스러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다 안 순간 저도 이 결혼 생활을 굳이 더 이어갈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듣고 또 바람까지 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수 있겠나요? 마음 같아선 이 영상을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혼한다고 하고 싶었지만 고령의 고혈압이 있으신 아버님이 이 추악한 꼬락서니를 보시면 쓰러지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괘씸하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니까요. 성실하고 착하다고 믿는 둘째 아들이 이런 쓰레기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폭로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더러운 영상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해.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당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야. 당신 사업 문제로 자주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테니 조용히 도장 찍어. 유상진은 처음에 뭔 소리 하냐며 펄쩍 뛰며 부인하더니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순식간에 얼굴이 굳더군요. 네 애인이 이런 걸 보냈더라. 내가 이걸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여드려야 직성이 풀리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죠. 자기 부모님이 아실까봐 제일 전전긍긍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이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혼을 하느냐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일단 따로 별거를 좀 하고 이혼은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서 저와 딸 현서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혜원아, 상진이 그 못난 놈 때문에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어쨌든 너는 여전히 내 며느리고 현서도 내 손녀야. 이혼이라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아버님은 어머님과 저희 집도 종종 찾아오셨고 부족함 없게끔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음은 바로 이혼인데 어머님, 아버님을 봐서 차마 도장은 못 찍고 어정쩡하게 별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은 제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상진이 그놈은 사업이랍시고 돈만 까먹는 놈이라 믿음이 안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하나 현서 이름으로 증여하마. 네가 잘 관리해서 현서 앞가림하게 해줘라.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버님은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며 증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갖고 계신 상가가 두 채인데 하나는 장남인 아주버님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저희 딸 현서에게 주신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손녀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주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요. 저는 아버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증여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유상진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잠잠하던 제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증여 소식에 눈이 뒤집힌 유상진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덫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죠. 가뜩이나 이혼하니 어쩌니 해서 자기 아버지 눈밖에 난 아들인데 곧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와 딸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니 그 인간의 눈이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상진은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바로 저를 난잡하고 사치스러운 여자로 몰아 시부모님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증여를 취소하게 만들려는 셈이었죠. 어느 날 오후 현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데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웬 모델 같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잘생긴 외모에 깔끔한 수트가 잘 어울리는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떨어진 가방을 주워주며 묘하게 긴 여운이 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 여기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트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심지어 제가 가끔 들르는 요가센터 앞에서도요. 자꾸 마주치다가 나중에는 저에게 은근하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뵀었는데 자꾸 마주치니까 신기하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그렇게 가볍게 차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기를 와인 소믈리에라고 하면서 명함도 주더라고요. 언젠가 자기 바도 한번 놀러 오라면서요. 그날을 기점으로 그 남자와 저는 이따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말투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문자를 저녁마다 보냈죠. 평범한 여자라면 금세 마음이 흔들릴 법한 파상공세였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에게, 그것도 거액의 증여를 받기로 한 이 시점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타나 공세를 펼친다고? 냄새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최정우 그 남자는 강남의 유명 호스트바 에이스 출신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단박에 유상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인간이 나한테 일부러 남자를 붙인 거구나 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최정우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말했죠. 유상진한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유상진 진짜 유치하네.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 들켰다 생각했는지 이내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죠. 와, 눈치챘어요. 유상진이 마누라가 엄청 둔하다고 했는데 아니시네. 눈치 엄청 빠르시네요. 유상진이 얼마 주기로 했는데요. 최정우는 대답 없이 담배를 뻑뻑 피더라고요. 저는 그런 최정우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유상진한테 솔직히 돈 별로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차라리 나를 도와줘요. 내가 나중에 돈 챙겨줄 테니까. 예? 유상진 어차피 개털이에요. 차라리 나를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최정우는 바로 마음을 바꿔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더군요. 누가 됐든 돈을 더 받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저는 최정우에게 저를 잘 꼬시고 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붙은 사진도 몇 장 찍고요. 대신 유상진이 뭐라고 하는지 녹음을 하라고 했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정우는 계획대로 유상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장혜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술 한잔 했더니 분위기 좋네요. 지금 바로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현장 제대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답장을 확인한 저는 테이블 위에 유상진을 위한 선물을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번도 제가 최정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상진에게 흘리라고요. 그렇게 현관문이 열리고 유상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이닥쳤습니다. 유상진이 생각할 땐 제가 최정우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곳에 남편이 원하던 난잡한 현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상상도 못할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멍청하게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제 앞에 테이블 위에는 유상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남편과 상간녀가 뒹굴었던 영상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통해 유상진과 최정우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죠. 사장님, 사모님과는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돈은 언제 입금될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그 집 들이닥칠 예정이거든? 네가 자리 좀 잘 마련해봐. 그 꼴 보고 나면 바로 너한테 약속한 돈 입금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대로만 해줘.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 눈밖에 나게 확실히 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도 하나 설치하고. 거실에 흐르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상진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죠. 아버지, 이거 조작이에요. 저 아니에요. 네 목소리인데 네가 아니라고? 저 여자가 다 꾸며낸 짓이에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두 분이 너무 놀라실까봐 차마 진실은 말씀 못 드렸어요. 상진 씨가 바람을 피웠고 그 상간녀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서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현서한테 증여한다고 하니 남편이 제비를 하나 사서 저한테 의도적으로 붙이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그 남자한테 녹음을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유상진은 저보고 입 닥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유상진의 싸대기를 날렸죠.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시아버님은 평생 한 번도 손을 올린 적 없던 아들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치셨습니다. 유상진이 바닥을 굴렀지만 아버님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의 딸이다. 네 놈이 사람 새끼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꾸며? 이 미친놈이 진짜 내 아들이 맞아? 유상진은 무릎을 꿇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 저를 놔두고 증여를 건너뛰시는 거 아버지도 너무하셨잖아요. 입 안 닥쳐? 내가 그동안 너 도와준 게 얼만데 어쨌든 형도 도와주셨으면 왜 저를 안 해주시는데요? 아버님은 분노로 몸을 떠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네 놈 명의로 된 카드, 차, 사무실 다 반납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알았냐? 아버님은 유상진 멱살을 쥐고 집 밖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은 오열하셨고 아버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습니다. 태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 네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너랑 결혼 안 시켰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저도 너무 유감이고 죄송합니다. 네가 뭐가 죄송하니. 내 아들이 저 모양인 것을.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려던 남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본인이 된통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버님의 지원이 끊기자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남편 돈을 보고 붙어있던 그 상간녀도 애저녁에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그 뒤로도 여전히 저와 현서에게 도움을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해도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의 약속이라며 아들과는 상관없이 저희 모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희 집에 종종 오셔서 현서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묘하다고 말이죠. 아빠가 베푼 은혜가 저를 지켜주었고 남편이 판 함정은 남편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죠. 인생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진리. 저는 이제 그 진리를 믿으며 저희 딸 현서와 함께 찬란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저를 선택해 주신 시부모님께도 잘하면서 살려고 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